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의 부상 공백 속에도 토트넘 허스퍼의 최근 상승세에 대한 영국 현지 언론의 기대감이 큽니다.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이 공식 경기 6연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의 득점을 책임져 왔던 손쾌 듀오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이 모두 없는 상황 속에도 토트넘이 요즘 다득점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이번 브라이튼전도 다득점을 예상하고 있는 영국 현지 매체들의 분석, 승부 예측 총정리와 더불어서 토트넘의 전술적인 특징, 공격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첫날 열린 경기 결과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저녁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이 1대0 승리를 거두며 승점 18점, 한 번의 패배가 있긴 했지만 6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최정점에 있고요. 맨체스터 시티가 풀럼과의 경기 난타전 끝에 코바치치의 멀티골로 3대2로 승리했고, 아스널은 사우스햄튼과의 홈경기 3대1로 승리하면서 리버풀의 승점 1점 차 추격 중인 공동 2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첼시 역시 순항하고 있는데요. 아직 노팅엄과의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승점 13점이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자력으로 4위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에 돌풍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냈던 에스턴 빌라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7라운드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강등 후보로 꼽히는 에버튼과 원정 경기에 득점 없이 비기면서 주춤한 상황인데요. 주목할 점은 역시 슬롯 감독 체제의 시작과 함께 순항 중인 리버풀이죠.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제외하면 6번의 승리 과정 속에 다득점 그리고 거의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어요. 입스위치와의 개막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한 것에 이어 브렌트포드전 2대0 승리, 맨유전 3대0 승리, 그리고 본머스전 3대0 승리, 울버햄튼을 상대로 이긴 경기 중에 유일한 실점을 기록하면서 2대1로 이겼고, 바로 이번 팰리스전에 1대0으로 이긴 것인데요. 슬롯 감독 체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가짜 9번 그리고 측면과 전방 이선을 풍부하게 오가면서 포르투갈 공격수 디오고 조타가 원활한 플레이를 펼치며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올 시즌뿐 아니라 지난 시즌을 포함한 최근 14번의 선발 출전 경기에서 8득점 4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천후 조커 내지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어왔던 조타에게 필요했던 것은 꾸준한 선발 출전 기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리버풀 입단 이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두 한국 선수가 경기 명단에 들었던 브렌트포드와 울버햄튼의 경기는 김지수 선수가 결국 출전하지 못했고, 황희찬 선수가 후반 중반 투입된 가운데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난타전의 승리는 브렌트포드가 가져갔습니다. 무려 5대3, 8골이 터진 경기였는데 이 골조차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펴졌어요. 전반 2분 만에 브렌트포드가 네이선 콜린스의 선제골로 앞서갔는데 다시 2분 뒤 마테우스 쿠냐가 동점골을 넣었고, 또 전반 20분에 브렌트포드가 2대1로 브렘보에머에 앞서가는 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26분에는 울버햄튼의 요르겐 스란 나르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28분 다시 이제 동점이 된 2분 만에 뇌르고르 선수가 3대2로 브렌트포드를 앞서게 하는 골을 넣었고, 전반 추가 시간에 이선 피녹 선수가 4대2의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후반전 종료 직전에 카르발류 선수가 한 골을 더 기록하면서 5대2로 브렌트포드가 대승을 거두는 듯 했지만, 그래도 추가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 라이안 아이트누리가 울버햄튼에 한 차례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결국 5대3이 됐는데요. 비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울버햄튼이지만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올 시즌 강등이 유력한 상황, 특히 황희찬 선수 역시 후반전에 들어왔지만 별다른 인상적인 플레이를 남기지 못하면서 큰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아스널의 순항도 주목되는데요. 승격팀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확실한 실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3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아스널의 순항에는 하베르츠 선수의 득점력이 포텐을 완전히 터뜨린 것에 있는데요.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파리전을 포함해서 홈에서 치른 6번의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하는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최고의 득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의 조력자로서는 올 시즌 이번 사우스햄튼전의 어시스트를 통해서 7호 도움을 기록하면서 어시스트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카요 사카의 도움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하베르츠가 최근 5번의 홈경기에서 5득점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에미리시 스타디움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홈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9번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입성 이후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베르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날 정말 많은 골이 터졌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였는데요. 둘째 날 경기도 많은 골이 터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밤 10시에 에스턴 빌라와 맨유의 경기가 열리고 같은 시간 첼시 대 노팅엄의 경기,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넘어 10월 7일 월요일 0시 30분에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현재 7라운드의 다른 팀들이 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토트넘이 8위, 브라이튼이 10위인데 양 팀의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브라이튼이 또 7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 승리한다면 5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에스턴 빌라와 맨유의 경기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도 영향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브라이튼 역시 휘르첼러 감독 31살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연소 감독의 지휘 아래에서 굉장히 과감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브라이튼과 토트넘이 모두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에스턴 빌라와 맨유의 경기도 큰 주목이 따르는데 텐하그 감독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과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유로파리그 포르투 원정에서도 가까스로 3대3으로 비기면서 지금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이번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A매치 휴식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맨유의 수뇌부가 모여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할 거라고 알려졌거든요. 여기서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텐하그 감독의 경질이 이뤄질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BBC의 크리스 서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맨유가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어요. 에스턴 빌라가 홈 경기지만 객관적인 전력도 앞선 상황 속에서도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맨유가 비길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핵심 미드필더인 아마두 오나나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레온 베일리도 확실하게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해 교체 출전밖에 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폭풍 선방을 보여줬던 골키퍼 아르헨티나 대표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햄스트링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했죠. 맨유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와의 경기 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비겨냈던 저력도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 질 경우에는 텐하그 감독이 경질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확실히 에메리 감독의 빌라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맨유에겐 최선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토트넘의 경기도 무승부를 전망했는데 3대3에 많은 골이 나오는 무승부를 예상했거든요. 그 예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토트넘 경기를 좋아하고 현재 브라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라인업으로 볼 때 하이라인 더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을 아주 높이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이죠.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훌륭한 보기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양팀 모두에게 많은 득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브라이튼은 지난주 파비안 휘르첼러 신인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브라이튼이 토트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긴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후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올드 트래포드 원정 당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활약을 했었고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 번 말했듯이 미키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 두 명의 토트넘 센터백은 뒷공간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쳐야 하는 상황인데 그들은 이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많은 골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브라이튼이 시즌 첫 패를 당한 만큼 조금 더 결과를 신경 쓰면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다. 즉 토트넘의 기세도 좋고 또 브라이튼의 수비 허점도 있지만 브라이튼이 홈에서 연패를 당하기보다는 승점을 얻어내는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면서 무승부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 역시 비슷했는데요. 2대2 무승부를 예상했어요. 토트넘이 훨씬 더 나은 경기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고 있지만 브라이튼 같은 경우 특히 더 큰 팀, 강팀의 강한 면모, 강팀과 경기할 때 경기력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팀인데다가 지난 시즌에 브라이튼이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도 4대2로 승리했다. 양팀 모두 수비라인을 매우 높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는 경기가 예상되며 많은 골이 나올 것인데 2대2 무승부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많은 골을 예상한 것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대1로 비길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토트넘에 대해서는 브라이튼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좋은 경기력과 특히 공격 전술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데안 클루셉스키가 득점 또는 어시스트로 이번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통계 전문가이자 분석 전문 기자인 루이스 존스 기자의 논평을 보면요.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이 높은 공격적인 두 명의 감독이 경기를 펼친다. 안전모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해왔던 공격수 데안 클루셉스키가 다시 한번 배팅할 수 있는 폼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중앙 지역에서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제임스 매디슨이 위험한 지역에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미드필드의 구조가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벤탄쿠르, 매디슨, 쿠루세스키가 3미들로 구축된 것이 이전에 이 선수들이 함께 뛴 시간이 많았지만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들의 호흡과 구조가 제대로 맞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쿠루세스키가 특히 폼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쿠루세스키가 지난 올드 트래포드 원정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무려 7번의 기회를 창출해냈고 또 영리한 마무리로 득점을 하면서 경이로운 활약을 펼쳤다. 이번에도 이어질 수 있고 공격 포인트를 올릴 확률이 11%를 넘는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 중인 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1만 회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41.2%로 원정 경기를 임하면서도 브라이튼 홈팀보다 높은 승리 확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튼의 승리 확률은 34.2%였는데요. 디 애널리스트의 프리뷰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브라이튼은 호브 알비온의 기분이 좋았고 토트넘은 시즌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싶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고 패배한 가운데 토트넘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완파하며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었습니다. 두 팀은 일요일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만나서 시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또 한 번 큰 중요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브라이튼도 힘을 낼 것이고 토트넘은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힘을 낼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브라이튼은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콜 파머에게만 홀로 4골을 내주면서 2대4로 패배했죠.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2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던 브라이튼의 이전 기록은 2023년 11월로 길게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 개막 이후에 브라이튼보다 더 많이 홈에서 비긴 팀이 없었을 정도로 홈 무승부가 많은 팀이 브라이튼이기도 합니다. 8경기나 비긴 것인데요. 지난달 뉴캐슬 유나이티드 그리고 라이벌인 아스널에 실망스러운 연패를 당했던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지난 12월에 마지막으로 3연승을 거둔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또 3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전 3대1 승리, 맨유전 3대0 승리 등 최근 2연승에서 모두 3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에도 3골 이상을 기록한다면 2022년 4월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3경기 연속 3골을 넣는 기록을 만들게 됩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2020년 10월 이후 16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뒀던 10월 한 달 동안의 기록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이제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와서 10월 달에 좀 고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승리가 또 이번에 패배를 남긴 첼시와의 2020년 대결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이 이끌고 있는 브라이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중에서 61.5%의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브라이튼의 역대 최고 평균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브라이튼은 어린 미드필더인 카를로스 발레바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죠. 첼시 원정 때도 졌지만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31경기 출전 기록 안에 아직 첫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첼시와의 경기에서 20세 269일의 나이로 카메룬 출신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의 득점과 어시스트를 모두 기록한 최연소 선수가 됐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인 얀폴 판헤케 그리고 공격수 주앙 페드로, 셀틱에서 영입한 미드필더 맷 오라일리 등 부상 중인 3명의 핵심 선수가 또 한 번 결정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첼시전 패배 당시에 결정했던 요엘 펠트만이나 사이먼 아딩그라, 제임스 밀러 역시 몸 상태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휘르첼러 감독은 금요일에 장기 결장에 왔던 브라이안 그루다와 솔리마츠가 훈련에 복귀했으며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어찌됐거나 현재 브라이튼은 분명히 부상 이탈 선수들로 인해서 전력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올 시즌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10회의 슈팅, 즉 토트넘보다 더 많은 슈팅을 기록한 팀은 현재까지 115회의 슈팅을 6라운드 경기까지 기록했던 맨시티 뿐이며 유효슈팅 기록으로 보자면 토트넘이 45회로 6라운드까지 가장 많은 유효슈팅을 시도한 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록은 옵타의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3-2004 시즌 이후 토트넘 구단 차원에서는 개막 첫 6경기에서 기록한 가장 많은 슈팅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올드 트래포드 원정 맨유와의 경기에서 매우 좋은 플레이를 펼친 데안 쿨세스키의 활약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됐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만에 9번의 기회를 창출한 것인데요. 이 기록은 역시 옵타의 집계가 시작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선수가 기록한 한 경기 최다 키패스 공동 1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2013년 뉴캐슬전, 2016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2차례 달성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목요일 페렌치바로시와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모든 대회에서 5연승을 기록했는데
파페사드의 득점 그리고 최근 폼이 좋은 브레넌 존슨의 골이 터졌죠. 이 5승 과정에서 모두 득점한 선수는 브레넌 존슨이 유일한데요. 도미닉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원정 경기 당시 81분에 교체로 출전해서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201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 득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전, 맨유전 모두 솔랑키도 득점을 했죠. 이런 활약 속에서 UEFA 네이션스리그 10월 경기를 위해서 잉글랜드 대표팀에 소집이 됐는데 충분히 그 명분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23-2024 시즌 본머스 시절이죠. 그때를 포함해 개막 이후 올 시즌 초반까지 솔랑키가 기록한 21골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은 잉글랜드 선수는 28골의 파머, 23골의 월리 와킨스뿐이라고 하니까 솔랑키의 득점 폼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윌슨 오드베르가 여전히 결정하고 있고 또 맨유와의 경기에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했던 주장 손흥민 선수 역시 지난 금요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전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하며 결장이 유력시되고 있고요. 하지만 데스티니 우도기는 맨유전 하프타임에 근육 문제를 조금 겪으면서 교체가 됐지만 이번 경기 출전은 낙관적이다라고 현지에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 업체인 포어벳 역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승부 예측에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38%로 27%를 매정한 브라이튼 홈팀보다 높게 내다보고 있고 이 경기의 가장 유력한 스코어는 토트넘의 2대1 승리라고 했는데요. 이제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날씨 속에 현지 경기장 경기 열릴 때의 기온이 16도 그리고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이 조금 더 힘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양팀의 올 시즌 실점 기록을 보면 브라이튼이 더 많은 골을 내주고 있고 특히 전반전에 많은 골을 내주고 있는데 토트넘이 전반전에 강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하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도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요. 양팀 모두 3경기에 많은 골을 넣었다. 특히 최근에 브라이튼이 굉장히 많은 골이 터지는 경기를 운영해 왔는데 토트넘도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토트넘이 더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고 더 공격적이고 또 충분히 휴식을 취한 주전들이 대거 복귀할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 키다 역시 토트넘이 2대1로 이길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지난 몇 주 동안 건강한 승리 습관을 만들었고 이번 경기도 자신감 있게 또 공격력을 바탕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없이도 토트넘이 이렇게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과정에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신의 최고의 포지션을 찾은 쿠루세프스키의 자유도, 이 자유도가 왼발잡이이지만 중앙에 들어왔을 때는 왼쪽까지도 이동을 하면서 패스의 각도, 플레이 패턴을 다변화시키고 또 슈팅 궤적도 다양해지고 패스 코스도 여러 가지로 상대의 예측을 깨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또 이렇게 이 선에서 자유롭게 뛰는 과정에는 진짜 9번인 솔랑키가 상대 센터백을 어렵게 만드는 포스트 플레이를 또 워낙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케인이 떠난 이후 마침내 상대 센터백을 전진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솔랑키의 역할, 또 쿨리세프스키의 힘과 겸비된 창의성, 여기에 베르너와 존슨이 안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사이드 플레이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또 중앙지역 공간에 상대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거든요. 우도기와 포로라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더 즐기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베르너와 존슨이 솔랑키와 쿨루세프스키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런 이타적인 미끼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존슨이 본인이 사이드에서 대각선으로 때려 넣는 슈팅이 장점인데 그런 슈팅 코스를 잘 살려내면서 각각의 장점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메디슨 같은 경우도 한 칸 내려가서 쿨루세프스키가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의 장점인 8번 미드필더로서의 조율 능력과 패스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 또 이 선수가 높이 안 올라오니까 존슨이나 베르너, 솔랑키 그리고 쿨루세프스키까지 하프 스페이스라든지 공격 지역에서 슈팅 동선이 겹치지 않은 상황이 나오는 것도 솔랑키나 존슨의 연속 득점 또 쿨루세프스키의 공격 포인트 기록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벤탄쿠르가 비수마보다 그 뒤에서 안정적으로 상대 공격을 막아주니까 또 공격 라인의 수비 부담이 줄어들고 또 롱패스를 잘 뿌려주는 부분들까지도 공을 운반하면서 올라와서 연계하는 비수마보다는 조금 더 벤탄쿠르가 이 공격진이 더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잘 된다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과정 속에 벤탄쿠르의 폼도 살아나고 솔랑키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지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도기가 사이드로 빠져주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또 새로운 공격 패턴과 동선 배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토트넘의 공격력은 개선되고 있는 것들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이미 보여줬거든요. 그 경기에서도 허벅지 근육 문제로 인해 슈팅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지 지금 토트넘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 토트넘의 공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워낙 상대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양발 슈팅을 막기 위해 밀착 방어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 쪽으로 많이 공이 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막히면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쿨루셉스키, 존슨, 솔랑키가 수비수들을 또 끌어주고 손흥민 선수만 집중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다른 선수에게 공간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도 손흥민 선수에게도 더 많은 공간과 슈팅과 득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손흥민 선수가 하필이면 부상 중일 때 좋은 흐름들이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과한 조금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없는 과정 속에서도 토트넘이 모든 대회 우승 희망을 이어가고 또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가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을 때 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영국 현재 이런 기대감 섞인 전망처럼 토트넘이 브라이튼과의 경기까지 승리하고 공식 경기 6연승으로 기분 좋게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한준TV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